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를 지난해 8월 이후 처음 인하했습니다. 경제 둔화 우려 속에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7개 빅테크 기업을 뜻하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시가총액 규모가 전 세계 2위 시장인 중국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도이치뱅크는 13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의 전체 시총을 13조 1천억 달러로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국내 벤처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 발표한 2023년 국내 벤처 투자 및 펀드 결성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 투자액은 전년 대비 12.5% 감소한 10조 9천억 원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발표했습니다. 1년 만기의 경우 3.4%, 3.45% 동결을 유지했고요. 5년 만기의 경우 종전 4.2%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3.95%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금리 변동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최근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인 만큼 중국 증시 큰 반응은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저PBR 관련주 쪽에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양지수 하락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흐름 어떤지 코스피 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3%대 약보합권에서 출발해 현재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1% 넘는 파란불 켜내면서 지수 2648선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내림세 보이는 가운데 그동안 견조했던 보험, 금융 쪽에서 물량이 나오면서 저점을 낮춰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3거래일 만에 돌아선 모습입니다. 대형주와 제조업 쪽에서 팔자세 보이면서 각각 1,748억 원, 1,016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요, 장 초반 방향성 잡지 못하다 장중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유입되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0.72% 빨간불 켜내면서 지수는 864선 움직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오르고는 있지만 하락 종목의 수가 상승 종목 대비해서 300개가량 더 많이 포착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상승 체감 정도는 상대적으로 더 낮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동반 팔자세 보이다. 현재 외국인은 매수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22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만이 매도 우위 보여주면서 8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는 가운데 개인은 무려 5거래일 연속 사자세 보이면서 840억 원 넘게 매수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요, 오픈 AI가 소라를 출시하면서 관련주 급등세 보임과 함께 웹툰 관련주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이르면 올해 6월 미증시에 상장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네이버가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을 위해서 주관사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로 선정을 했고요. 상장 시기는 이르면 올해 6월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블룸버그는 기업 가치를 30억에서 40억 달러로 추산을 했고요. 이번 상장을 통해 최대 5억 달러를 더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한 종목은 Y랩입니다. 상한가 진입한 뒤에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고요. 이어서 미스터블루도 강합니다. 10% 넘게 오르면서 2,9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희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중국에서는 인민은행이 LPR 중에서 5년물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5년물 금리를 인하한 거 6개월 만입니다. 이런 분위기 받으면서 우리 양대시장은 조금 엇갈리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만에 지금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가 오히려 더 힘을 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 PBR 관련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그 부분이 빠지게 되면서 지수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볼 부분은 바로 이번 달 들어서는 거래 대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 역시도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2거래일만 매도 양상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한편 내일은 FOMC 의사록이 공개되게 되고요. 현지 시간으로 내일 또 엔비디아의 실적도 발표될 예정이니까 이 점도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에 나와 있는 굿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뉴스를 굿뉴스로 바라보셨습니까? 네, 1년 대기 사라질까? 현대차 제3공장의 하이브리드로 재가동을 삼았습니다. 네, 일단 뭐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제 국내 여러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공장을 지금 이제 새로운 그 친환경 차량이나 아니면 SUV 차량으로 좀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울산 제3중 공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반떼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N라인, 그다음에 코나 같은 차량을 연 36만 대 정도 생산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확대가 되면서 관련된 그 공장을 코나나 투싼의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 라인으로 교체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1월 달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내 판매 증가율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41.8%,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 92.9%를 기록할 만큼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상당 부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런 울산 3공장 외에 울산 5공장에는 이제 SUV인 이제 팰리세이드를 이제 생산하기 위한 그런 이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오닉 7을 전기차죠. 아이오닉 7의 생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향후 지금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이런 친환경 차량, 그다음에 SUV 차량들의 판매가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현대차의 그러니까 올해 뭐 매출 실적도 상당 부분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공장의 레벨업 한다는 소식을 굿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바라보신 굿뉴스 어떤 거였습니까? 예, 어제 나왔던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의 공약으로 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허용하겠다, 이를 추진하겠다고 좀 밝혔는데, 일단 가상자산에 대한 이 총선 공약을 세부화하고 이번 주 안에 이 세부 지침들을 공개해서 공약으로 좀 반영하겠다라는 정책 기대감들이 좀 부각된 바 있습니다. 이번 주 내에 이 가상자산 공약이 따르면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을 좀 개정하고요. 여기서 현재 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금융투자 상품이 현재 증권과 이 파생 상품으로 좀 이 구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가상 자산을 좀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안에 이 관련된 가상 자산이 포함된다는 내용들은 이 제도권에 대한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좀 밝혔는데, 여기서 과거 좀 힌트가 있었어요. 뭐 미국에서 지난 연말이죠. 미국 이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현물 ETF를 이제 최종적으로 좀 승인한 이후에 채굴량의 10배에 달하는 현물 ETF 이 금액, 이 자금의 유입으로 최근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은 급등세를 좀 연출한 바 있었고, 가상자산에 관련된 어떤 이 수급이 굉장히 좀 원활해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약들이 좀 더 현실화되고 이 공약들이 기정사실화되는 구체화가 되는 시점 안에서는 국내에서도 이 비트코인 관련된 이 가상화폐에 관련된 어떤 이 자금 유입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오늘 주가 추이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네.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크게 좀 반영되는 흐름들은 좀 아니고요.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은 보합권 안에서에 대한 흐름들, 종목 간의 어떤 희비들은 좀 있지만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4%대 좀 강세를 보인 반면에 전반적으로 좀 약보합권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굿뉴스로 국민의힘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할 것을 이제 보도를 했다라는 점을 좀 굿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배드뉴스는 어떤 걸로 바라보셨습니까? 예, 지금 시장의 화두가 좀 되고 있었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의 전환을 좀 늦추겠다라는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선을 앞두고 이게 뭐 노조를 의식한 표밭을 좀 의식한 것은 좀 아닌가라는 어떤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지만 관건에서는 지금 이 작년 4월에 발표했던 이 자동차 배출가스의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 정부는 이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2032년도에 전체적으로는 전기차에 대한 이 공급량을 전체 비중을 62% 수준까지 좀 맞추겠다라는 어떤 전략을 좀 제시한 바 있었는데 이 부분이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를 좀 더 지연시키고 완화시킨다는 것은 내연 차량에 대한 규제를 조금 더 푸른다. 자, 이 관점은 전기차의 전환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국내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노이즈 이슈로 좀 작용한 바 있었습니다. 자동차 업계 안에서는 2032년까지 전체 승용차에 대한 이 전기차 전환 비율을 67% 정도를 좀 추정을 좀 했는데 이 부분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이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좀 지연되는 효과가 전기차 시장으로서의 어떤 지연을 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일단 내연 차량에 대한 규제를 조금 더 푸는 효과는 좀 있지만 그래도 목표량인 67%에 대한 이 전망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좀 코멘트를 좀 달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올 4월께 이 세부적인 어떤 사항들과 전략들이 좀 더 공개가 좀 된다면 가시화된 전기차 전환 관련된 이슈가 한 번쯤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2차 전지 섹터 안에서에 대한 노이즈 이슈가 한 차례 더 부각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전환의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소식을 배드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배드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금융당국하고 은행권이 홍콩 ELS 배상안으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홍콩 ELS 관련돼서 작년 말서부터 계속 좀 얘기가 나왔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홍콩 ELS가 지금 현재 그 홍콩 H 지수가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 손실이 되면서 만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된 이제 홍콩 ELS 관련돼서 돌아올 만기 규모가 한 10조 원이 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한 19조 원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돌아오고 있는 그런 이제 만기 상품의 평균 손실률이 52%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지금 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금융감독원에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고객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감원 같은 경우도 ELS의 불안전 판매로 인한 손실 발생에 대한 그런 부분을 처리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판매사인 이제 금융지주에 관련돼서 현장 감사, 그다음에 민원 조사 등을 지금 실시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다음 달 중에 아마 금융권에 이제 책임 부담 기준을 마련할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돼서 얼마만큼 손실 부담이 될 것이냐라고 보면 아마 손실분의 한 50% 이상을 금융기관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이유는 과거에 DLF 문제가 생겼을 때 평균 배상률이 55%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준해서 이번에 안도 만들어질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인 거고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올해 금융지주들이 5개 금융지주들이 한 5조 원대의 이제 충당금을 쌓거나 이런 아니면 관련된 손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된 금융기관들의 실적이 올해 상당 부분 이제 악화될 가능성이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홍콩 ELS 배상안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배드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후장에서 어떤 종목이 급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급등주들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입니다. 한화갤러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선 부사장이 지난해 4월부터 한화갤러리아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한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1%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1,619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상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 문제로 인해서 의사협회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주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18%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의 주가는 6,27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테린 포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골판지 상자로 스티로폼 수준의 보냉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12%대까지 강세 흐름을 보이던 주가 지금은 9%대로 상승분을 살짝은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의 주가 3,220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I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10%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제도 급등, 오늘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930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웹툰 섹터 전반이 강세 흐름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9%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6,54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3가지 종목에서 4가지 종목까지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리메이텍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액면 병합 후에 첫 거래일인데 상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의 주가 1,35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키네마스터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AI인 소라의 기대감 속에서 어제 장에서도 상한가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7,23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CM 생명과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줄기세포 원천 기술이 상업화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상한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3,455원 선에 거래됩니다. 다음으로는 솔브레인 홀딩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상한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4,800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진테크놀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수주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어제도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 역시도 23%, 26%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18,960원에 거래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급등하는 10가지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특징적으로 바라본 종목 어떤 거였습니까? 우선 오늘 전체적인 어떤 사항들을 좀 크게 한 3가지 부류로 좀 구분이 좀 될 수 있겠는데 먼저 이제 네이버 웹툰에 관련된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 관련된 이 종목들 그리고 전액 관련주들 그리고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한 오픈 AI 소라 관련주 이렇게 3가지 섹터가 오늘 시장에서 좀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 안에서 뭐 개별적으로 좀 보면은 초전도체가 지금 오후장 들어서 이제 순환매 안에서 좀 강하고 그다음에 원격 진료와 이 비대면 원격 진료와 그다음에 의대 정원 증원에 관련된 이 교육 서비스 관련 종목들의 주가 탄력이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한데 여기 안에서는 저는 솔브레인 홀딩스를 좀 우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엔캠이 전액 시장에 관련된 최근에 어떤 신고가 갱신 이후에 강한 상승 흐름을 좀 이끌었고 오늘 솔브레인 홀딩스가 좀 강하고 덕산데코피아도 오늘 18.9%대 상승을 좀 해주면서 전액 관련주들의 수급이 오늘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2차 전지 섹터, 동일 섹터 안에서의 업황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리고 2차 전지의 부가 소재인 전액을 제외한 뭐 분리막이라든가 동박 소재들에 대한 주가 상승률을 크게 좀 제한적인 효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전액 관련된 어떤 이 기대감들은 이상 수급 또는 과열 수급이다라고 좀 판단되는 만큼 어느 정도에서는 지금 현 구간 추격 매수보다는 비중 일부 어떤 차익 실현을 통해서 리스크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지수와 그 아래에서의 섹터별 흐름까지 짚어주셨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떤 흐름을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습니까? 네,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주가 흐름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뭐 지금 순환매가 좀 일어나는 거 아닌가? 뭐 그동안 조금 이제 어저께 쉬었기 때문에 다시 조금 매수세가 유입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액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알루미늄 전기 알루미늄 박 관련돼서 지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하나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저PBR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가 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좀 강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뭐 계열 그 명품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의 매출 성장 둔화로 인해서 다른 이제 유통업에 비해서는 조금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식음료 관련돼서 지금 관련된 이제 계열사들의 이제 실적들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실적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테린 포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골판지, 그 스티로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이 골판지로 만든 박스에 대한 그런 이슈 때문에 오늘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이슈는 뭐 오늘 새롭게 나온 그런 이슈는 아니고요. 1월 달에도 한번 나왔었던 그런 이슈입니다. 그 이후에 해당 일에 상한가를 친 이후에 그 다음 날까지 상승을 했지만 바로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내려왔다가 오늘 다시 이제 붉어지면서 좀 주가가 강한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좀 크게 단 그런 모습세고요. 특히 이제 이런 그 관련돼서 관심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매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매출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해야만 회사 실적으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단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를 쫓아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제품이 어떤 이제 업체들한테 납품이 되고 있는지가 확인된 이후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쪽을 살펴주셨고요. 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중에는 제약 바이오주도 속해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약 바이오주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만큼 SCM 생명과학의 상승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특별하게 좀 아까 알려진 바는 없었는데 지금 뭐 췌장암 관련된 어떤 이슈 이 부분이 췌장염 관련된 이슈 관련한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이 효용성 기대감도 좀 부각된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는데 일단 수급 논리 안에서는 지금 줄기세포에 대한 상용화 기대감 때문에 연말부터 어떤 이 수급적인 측면의 어떤 이 강화된 측면들이 좀 있었고 잠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어떤 추이들을 좀 보면 주가가 일본 기준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 하방 추세 안에서의 흐름들을 좀 유지하고 있었던 흐름으로 좀 보여졌고 이후에 지난 10월 20일 2060원대 추세 전환을 좀 하면서 반등을 했다. 자, 이 부분은 일단 주가가 좀 하락했던 원인들을 좀 판단해 봤을 때는 새로운 어떤 사업 모멘텀에 대한 부각보다는 단기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모멘텀이 확실하게 좀 시장에서 어떤 인식되거나 관련된 어떤 모멘텀에 대한 이 기여 효과가 좀 크게 좀 작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수급적인 개선 효과는 좀 있지만 모멘텀은 조금 더 주시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SCM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지금 현 구간 추격 매수보다는 향후에 사업에 대한 어떤 실체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하고 접근하도 늦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SCM 생명과학의 경우엔 사업의 실체를 조금 더 확인해 보자고 전해주셨고요. 제약 바이오주가 나온 만큼 최근 들어서는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질 부분이 HLB가 아닐까 싶습니다. HLB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상승세는 사실 미국 FDA에서 신약 승인 기대감도 있고요. 인수 합병으로 커지고 있는 그룹사 간의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신주 8만 주 추가 상장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HLB를 바라보는 시각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신약에 관련돼서 지금 미국 FDA 승인권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일단 그거에 따라 뭐 신주 물량이 이제 출회가 된다라고는 하지만 뭐 시장 영향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제 HLB와 관련돼서 어떻게 미국에서 이제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아마 투자자한테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지금 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우상향을 꾸준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미국의 FDA 승인이 미뤄진다든가 이런 소식들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룹주 전반은 어떤 시각을 가져가야 될까요? 그건 역시 단기적인 트레이딩 네, 전략으로 그렇죠.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HLB에 따라서 지금 같이 그룹주 전체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도 사실 신약 모멘텀이나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오늘 오스코트 경우에도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 바이오케가 작년 기점에서 좀 끝나고 난 이후 올해 연초부터는 다시
글로벌 학회가 좀 예고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일정 모멘텀들을 좀 주시해 본다면 1분기 안에는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시판 허가 관련된 어떤 모멘텀들을 좀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뭐 지금 유한양인과 오스코텍의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이 부분에 대한 이 FDA 어떤 시판 허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면서 단기적 관점에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안에서는 작년에 힌트가 있었던 임상 시험에서 유효성을 좀 입증했던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올해 1분기 내지 상반기에 이 기술 이전 계약 이후에 관련된 시판 허가들을 현재 진행 중인 건들이 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요, 유한양행이라든가 뭐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뭐 최근에 경영권 분쟁 관련된 어떤 이슈가 지속적인 어떤 주가 상승 여력을 좀 더 제한시키는 효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 기조, 그다음에 2025년도 한국형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국내 시판 허가를 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주도주 섹터 안에서 최근에 그나마 조금 소외됐던 섹터가 바로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래서 3월 기점에서 증시가 어느 정도 수급 요인을 좀 더 완화시키는 구간 안에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수급이 다시금 좀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시각이 이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제약 바이오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툴리늄 톡신 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휴젤의 경우에는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꾸준하게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사업 역량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FDA의 승인을 받고 미국에 진출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휴젤을 더불어서 보톡스 관련주 전반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일단 보톡스 관련돼서는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보톡스 관련돼서는 뭐 계속 그 지금 피부 미용과 관련돼서 뭐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이제 보톡스 관련돼서는 이제 매출이 좀 더 증가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휴젤 같은 경우도 뭐 작년에 지금 영업이익이 뭐 1,178억을 기록을 할 만큼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이제 흐름이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면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뭐 오늘같이 이렇게 급등할 때 쫓아간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숨고르기를 할 때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보톡스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급등할 때보다는 쉬어가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장에서 사실 웹툰 섹터가 가장 강했었는데 다시 치고 올라온 부분이 초전도체 부분입니다. 그 안에서 신성 델타테크의 흐름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초전도체 관련주의 대장은 신성 델타테크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추이를 보면 신성 델타테크가 27% 상승하고 있고요. 서남이 20%대, 덕성이 14%, 오늘 CCS가 최근에 좀 대장이었죠. 다시 10%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3월에 공개될 수 있는 연구 결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이 수급으로 좀 반영되는 효과가 좀 있다. 다만 저는 이 증시의 왜곡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어떤 뭐 실체라기보다는 연구 결과와 전혀 관계가 없고 연구 결과를 과거에는 했지만 지금은 전혀 뭐 지분 관계도 없는 그런 기업들이 주가 좀 급등하는 이력들.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뭐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관련된 지분 취득 이슈가 좀 한 가지 부각이 되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으로 좀 더 작용하는 측면도 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향후에는 오히려 기업의 외형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체가 불분명하고 대규모 지분 투자 금액은 향후의 평가 손실로 인해서 재무에 영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지금 당장의 주가적인 어떤 기여 측면들은 좀 더 좋을 수 있겠으나 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무적 손실을 갖고 올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는 이슈로서만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굉장히 적은 비중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고 철저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초전도체 관련 주들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좀 트레이딩 전략을 잡아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픈 AI에서 소라를 출시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군들의 흐름 언제까지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단기적인 뭐 모멘텀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오픈 AI가 이번에 이제 발표한 소라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영상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뭐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한 그런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키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뭐 상한가를 쳤다가 상한가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이제 윗꼬리를 조금 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노뎁 같은 경우도 지금 이노뎁 같은 경우도 지금 윗꼬리를 길게 이제 달면서 조금 이제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단기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좀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반 투자자들은 추격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관망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고요. 매매에 자신 있으신 분들만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소라 관련주들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자고 전해주셨는데요. 대표님 의견도 비슷하십니까? 우선은 지금 우리가 이 테마성 수급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기대감 안에서에 대한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 굉장히 단기 수급이 유입되고 시가총액이 좀 더 작거나 유통 주식 수가 좀 더 적은 종목들의 상승 탄력들이 좀 더 커지는 형국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뭐 온디바이스 AI도 마찬가지고 CXL, 뭐 온센서 AI 지금 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반영 효과가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과 장기 성장 관점에서에 대한 이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가려면 실적이 좀 따라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관련해서 협업 이슈가 있거나 납품 이력이 있거나 뭐 관련주로서에 대한 편입 효과만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주가가 일단 반응하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뇌동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테마성 수급은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이후에 조정을 받는 구간 안에서는 종목의 옥석 가리기 안에서의 실질적인 어떤 수혜주가 실적과 좀 연동돼서 이 실적 기조 하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로 종목 교체 내지로 대안주 편입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안주 편입이 유효하겠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저희가 좀 살펴본다면 섹터별로 봤을 때 그 다음을 이은 섹터가 웹툰 섹터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내용을 좀 전해드렸는데 네이버 웹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지주사격인 네이버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네이버 웹툰의 이제 상장 기대감으로 네이버가 조금 움직였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네이버 웹툰의 상장이 미국 상장이 어떨까라는 부분은 좀 이제 일부 이제 리포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보면 일부 리포터에서는 이제 네이버 웹툰의 상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회사의 이제 분리상장이다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갖고 있는 그런 기업 가치를 희석시킬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 지금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40억에서 50억 달러 정도의 지금 시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4, 5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뭐 글로벌적으로 이제 웹툰 시장의 마케팅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갖고 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평가 관련된 부분이 일단 나가면서 상당 부분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냥 상장에 따른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큰 주가적인 영향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실적을 발표한 알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장을 하는 날만 해도 분위기가 꽤 좋기는 했습니다. 따따블의 문턱에서 조금 좌절한 종목이긴 한데 주가가 18만 원대에서 지금은 4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수위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우선 이게 좀 신규 상장 종목들이죠.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 안에서에 대한 흐름들 좀 보면 지금 우선 이게 시초에 신규 상장할 이후에 이 실적 관점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일단 보유예수 물량들이 좀 이 출현된 시점 3개월 단위 또는 6개월 단위 그다음에 12개월 단위 그래서 뭐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관련된 매물들은 대주주 지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 영향으로 작용하는 부분들 굉장히 좀 제한적인 효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신규 상장 종목들 우리가 좀 항상 투자를 할 때 상장 후 1년이 지난 시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치에 대한 공모가에 대한 수반을 다 했고 실적에 대한 가치 반영도 다 끝냈는데 주식은 보유예수가 해제가 된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엑시트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차익 실현하는 이 시점 안에서야 이 회전율, 물량 소화를 얼마만큼 좀 잘할 수 있는가
이 당시의 회사에 대한 이 모멘텀들이 좀 더 탄탄하거나 실적적인 어떤 전망들이라든가 수급적인 어떤 추이가 굉장히 이 매물들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주가가 항상 고꾸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상장주를 좀 대할 때는 단기적 관점 안에서의 기대감 안에서만 공략을 좀 해야지 네. 1년까지 조금 더 우리가 끌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주, 공모가 하단 미만 안에서 들어왔던 구주 부분들이 보호예수 기간들이 좀 해제된 시점에서는 그분들은 차익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보유자들은 굉장히 그 감소분만큼에 대한 손실을 좀 감내해야 되는 어떤 힘든 상황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항상 우리가 최근에 정기보고서 안에서 보유예수 물량들 이 부분을 반드시 꼭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신규 상장주 이야기가 나온 만큼 APR 얘기도 좀 궁금합니다. 네네. 비슷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APR은 우리가 좀 비교 대조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봤을 때 우리가 신규 상장 종목들을 우리가 좀 투자해야겠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속해 있는 업종, 이 종목이 상장했을 때에 대한 비교. 그러면 그 해당되는 이 대장주,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대장주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클래시스라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APR이 외형들은 더 크지만 매출 규모도 클래시스보다 더 큰데 이익은 클래시스가 좀 더 높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클래시스가 더 높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APR이 좀 더 크다면 이것은 시장이 조금 더 왜곡됐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기대감이 클래시스가 APR보다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익단에서 개선 효과가 좀 더 좋은데 시가총액이 좀 더 낮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만큼 갭매꾸기가 있던지 아니면 APR이 그만큼 고평가된 만큼에 대한 향후에 이 차익 부분을 좀 반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든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공모 이후에 기대감으로 좀 더 가져가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우리가 1년, 2년 동안 계속해서 좀 모아가기보다는 신규 상장 종목들은 상장하고 난 후 1년, 최소 2년 이후에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도 뭐 좀 사례가 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성장 섹터 안에서 로봇주의 원탑 거의 뭐 대장주격으로 좀 움직였지만 일단 뭐 보유수 물량들이 결국에는 주가의 어떤 상승 여력에 대한 어떤 발목을 좀 잡고 있는 네.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년까지 좀 바라보기 무리가 있겠다고 전해주셨고 대저군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자고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미용 의료기기 쪽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얘기들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APR에 관련돼서 이제 상장이 되면서 기대감은 이제 커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이런 그 대신 이제 이 APR이 상장이 됐을 때 그러면 과연 다른 종목에 대해서 일단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보면 뭐 좀 더 큰 종목으로 옮겨 갈아타는 그런 수요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작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올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계속 이 미용 기기 관련된 수주는 꾸준하게 증가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뭐 일단 올해 뭐 조금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주가 하락은 일단 뭐 그렇게 나쁜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구간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좀 약세를 보이는 종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역 난방 공사의 경우에 좀 급등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저 PBR 기대감 때문에 함께 좀 오름세가 나타났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군들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오늘 유틸리티 업종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손해보험, 뭐 생명, 은행, 자동차 대표주, 뭐 지금 건설, 뭐 정유 지금 저 PBR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됐고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세부 사항들이 좀 발표가 되면서 이 기대감들이 좀 수반됐던 최근 거래일 기점에서는 한 2거래일간 좀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 조금 이 증시의 어떤 조정이 좀 빌미로 좀 작용을 하면서 일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세부 지침이 아직 확정된 것은 좀 아닌데 관련된 어떤 주주 환원 정책에 관련된 어떤 공시 의무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 여기서 관련된 세제 혜택, 금투세 완화 부분에 관련된 뭐 이슈가 좀 있다든가 소비세제법에 관련된 어떤 이슈 상법 개정안 아직 뭐 우리가 좀 추측은 좀 하고 있지만
현실화된 어떤 내용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 사실상 이 저PBR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변곡점이 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책 안에서 실질적인 어떤 정책이 좀 공개가 되고요. 관련돼서 뭐 상장 지수펀드 조성을 통해서 뭐 저PBR 관련된 어떤 종목들의 편입을 통해 가지고 뭐 패시브 자금을 좀 유입시킨다. 뭐 그런 뭐 인센티브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1차적으로는 무조건 뭐 저PBR 관련된 매력도만 좀 부각됐다고 해서 주가가 좀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 기점 이후에는 옥석가리기 관점에서 순환의 시세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 유틸리티 업종에서는 좀 어제 사실 뭐 공기업 안에서도 주주 환원 정책에 관련된 이 제도를 좀 명문화하겠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 이 부분이 어제 상승을 좀 이끈 만큼에 대한 오늘 차익 매물이 좀 소화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상승 이후에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인포마크의 경우에도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 이제 파업 소식 속에서 지금 뭐 급등세도 보였다가 또 급락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그 파업 관련된 부분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뭐 파업이 이제 뭐 진행이 된다, 안 된다라고 뭐 얘기하기는 조금 뭐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전공의 차원에서 최근에 그런 뭐 지금 근무를 이제 거부하고 있는 그런 사태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정부에서 이런 원격 진료 관련된 부분을 허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아직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 과거서부터 계속 지금 20여 년 동안 계속 원격 진료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진행 속도는 답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코로나 때 잠시 뭐 시범 적용이라는 형태로 됐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뭐 작년 하반기서부터 관련된 그런 이제 규정들 강화로 인해서 다시 지금 제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과연 원격 진료를 얼마만큼 빠르게 확대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의료 관련 대란으로 인해서 지금 의사단체와 그다음에 정부가 계속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협상이 뭐 원안이 진행이 됐다라고 이제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돼서 또 이런 원격 진료 관련된 부분이 다시 조금 이슈가 사그라들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료 대란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길게 가는 그런 이제 아이템이다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아이템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의료 대란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살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픽 섹터는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전 자동차 관련주로 갖고 왔습니다. 뭐 자동차 관련돼서 지금 뭐 저PBR 관련돼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이 저PBR이 많은 그런 업종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판매가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저PBR이 영업 실적도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종목으로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뭐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매출은 14%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2조 3천억 정도를 유지를 하면서 13%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완성 업체의 차량 확대에 따라서 전동화 부품의 공급 확대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해외 영업 강화로 인해서 해외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유럽 및 북미 완성차 업체의 전동화 부품 중심으로 92억 달러 정도를 이제 수주를 했고요. 올해는 그보다 많은 93억 달러를 수주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에 수소 연료전지 부분을 현대차로 이관을 했습니다. 뭐 수소 연료전지가 뭐 미래 성장성이 있다 없다 얘기가 많다 보니까 현대모비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수익성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을 현대차에 이관함으로써 그런 이제 수익성 저해 부분을 좀 해소했다라는 건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매각 대금을 통해서 전장용 부품 개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부분의
대출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저 PBR로 시장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저 PBR 기준으로 0.57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0.62배, 그다음에 기아가 1.1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작년 기말 이제 배당 기준일이 3월 25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3월 25일 날 갖고 계시면 기말 배당을 3,500원 정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올해 이제 자사주 1,500억을 매입 소각할 예정입니다.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대차그룹의 현대차의 지분의 21%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최근 그 7거래 연속 지금 한 22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한 달 동안은 45만 주 순매수를 할 만큼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한 23만 5천 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27만 원, 손절은 19만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픽 종목으로 현대모비스 짚어주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23만 5천 원, 목표 주가는 27만 원, 손절 라인 19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표님은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저는 가상화폐 관련된 총선 공약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는 하나투자증권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2023년도 실적 보면 1조 9,720억 원의 매출, 전년 동기 대비 6.7%가 좀 감소는 했는데 영업이익이 61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0.1%가 증가됐습니다. 이 수치는 기존에 투자했던 투자 지분에 대한 공정가치 부분, 투자 수익이 좀 더 극대화되면서 이익 개선을 좀 이뤘다라고 좀 평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지금 이 하나투자증권의 경우에는 3분기 기준에 이 PBR 단위 0.62배, 한 배 미만으로서 저평가 매력도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하나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이 지분 가치,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이 보유 지분 가치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봤을 때 최근에 가상화폐에 관련된 수혜가 두나무의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 6.1%를 현재 지금 하나투자증권이 좀 보유하고 있고요. 네. 토스뱅크의 지분을 9.2% 보유하고 있습니다. 야놀자에도 약 400억 원 정도를 좀 투자를 했는데 가상화폐 관련된 정책, 수혜 기대감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활성화를 좀 더 이끌어낸다면 여기에 더해서 뭐 이 두나무가 미국 상장을 좀 추진하는 어떤 단기적인 어떤 중기, 장기의 어떤 모멘텀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면 향후에는 가상화폐 관련된 기대감 안에서 수급 반영을 좀 했지만 이후에는 IPO 기대감들을 좀 더 수반하면서 차별화 관점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세 가지 모멘텀을 우리가 좀 주시해 봐야 되는데 두나무의 상장 모멘텀, 두 번째는 토스뱅크의 연내 상장 모멘텀, 그리고 야놀자의 상장 모멘텀들을 좀 주시해 본다면 투자 지분에 대한 보유 가치들이 공정가치 이후에 이 실현되는 가치 안에서 반영이 좀 된다면 현재의 외형 가치가 더 확장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측면을 좀 보면 2월 15일 4,980원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오늘은 1.5%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양상이지만 아직 정책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이 오늘 조정의 안에서도 좀 탄탄한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종가에서도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왔고요. 단기적 목표가 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7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하나투자증권 짚어주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종가, 목표 주가는 5,500원, 손절 라인 3,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짚어주신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에 따라서 저 PBR 관련주들 변동성을 염두에 두자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오픈AI 소라 관련주는 철저하게 단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대란 우려 아직까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